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요일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충파의 충실한 이 경마 분석,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충파는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파가 추천하는 마번, 충파가 이 마피를 어떻게 관리해왔고 어떻게 분석해야 한 그런 한두의 추천 복병마, 이런 마피들을 여러분께 챙겨가시면서 한 번 더 이 마피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혹은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마필이 어떻게 뛰어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뛸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파가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여러분께 그거를 소개를 해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가시고, 충파가 좀 간단하게 충파가 추천드린 마필 한두를 언급드리고, 그 마필을 기점으로 경주 전개나 풀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경마는 정말 6월 이 4주차가 왔어요. 근데 정말 이번에는 자신감 있게 제가 4월 5월달은 약간 승부달로 좀 지정을 해서 약간 배당도 잡아내고 라는 5월달에는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6월달에는 이상하게만큼 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6월 4주차가 왔습니다. 충파에 노리는 마필들 많이 추천합니다. 그런 와중에 충파 좀 이러고만 자신감 있게 들어가겠다. 지난주에 한방 예상, 이번 주에는 한방 예상까지는 아니에요. 문자 들어오셨던 분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뭐 정경주를 한방으로 예상하냐. 그렇지만 그래 집중도를 높이기, 물론 적중도 있었지만 비적중심이 많았고, 물론 1, 3차, 2, 3차 이런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 주는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 충파의 막권은 간단해요. 한방 내지는 두방입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께 2두에서 3두 정도 추천드리면서 현장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방송에서도 여러분께 이런 마피들 체크해 가고 소개를 해드리기 때문에 꼼꼼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문자 신청은 아래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 분석은 여러분과 충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일요 방송 1경주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6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뭐 12마리의 마피들을 출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부진마 편상이에요. 정말 믿을만한 마필들이 없는 가운데 충파가 1000m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행 나가는 마필이 유리할 것이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굳이 이런 편성에서 선행마가 특히 유리하다? 글쎄요. 뚜렷한 선행마도 없고, 그냥 앞선 나가는 마필이 뭐 7번, 10번이 선행 나가는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게이트 여건과 뭐 기승기수 이런 부분까지 살펴봤을 때는 1번, 2번, 7번, 10번 이 4두의 마필들이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내선에 있는 1번, 2번, 7번보다는 스피드나 순발력, 기타 여건들을 봤을 때는 10번 정문사랑이 가장 빠른 선행력을 보유하고 있죠. 아마 이 마필이 선행을 문성혁 기수가 나가준다면 충분히 입상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정문사랑을 뺄 수 없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뭐 과천시장배나 2세 때 좋은 뭐 대상 경주를 치르면서 일반 경주로 들어와 온 상황에서 인기로 계속 모아졌던 마필인데, 직전에도 인기를 모아줬지만 아쉽게 3차, 이번에는 이제 감량 부담장을 좀 내려서 감량 입장에 문성혁 기수의 기승키갔지만 게이트는 10번 게이트, 다소 아쉬운 게이트죠. 그치만 이마필이 순발력 자체는 빠릅니다. 선행을 편하게 나가준다고 더 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문사랑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은 맞습니다. 근데 충파는 이번 경주에 정문사랑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좀 체크를 해보자. 체중이 자꾸 빠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이 마필은 480kg대 가까이는 좀 돼야 마필의 완성도나 이런 부분에서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번 정문사랑은 체중 체크는 필수고, 충파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마는 4번 논스톱 행진입니다. 방춘식 기수가 기승하고 있죠. 근데 이 마필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필이 서서히 마필을 좀 끌어올려온다. 마필이 다소 이제 5월달 태생, 약간 늦은 태생인지
골맞기, 최근까지 골맞기가 있으면서 강도를 제대로 못 올렸어요. 그런 와중에 자신의 이제 걸음을 제대로 못 보여줬던 마필이 바로 4번 논스톱 행진입니다. 이번에 기승기수가 방춘식 기수인데 5월달 출전할 때부터 5월 25일 그 출전할 때 그 주에 조교를 시행하면서 마필을 좀 만져봤던 마필이고 이번에 마필을 만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필의 강도도 살짝 올려놨어요. 그런 와중에서 마필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순발력도 지니고 있고 기본적으로 라스트 걸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게이트도 4번 게이트 앞선에서 3두 4두 정도 보내준 다음에 5번째 이내 따라갈 수 있는 순발력 스피드 충분히 지닌 마필이고 라스트 역전까지 가능한 탄력도 지닌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4번 논스톱 행진이 이번 경주 찬스를 맞이했다고 보고 있어요. 이 마필은 여러분께서 꼭 노려가야 돼. 게이트 여건 상대들이 그렇게 또 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 논스톱 행진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가야 돼. 복병마 가져가시고 좀 그나마 이제 나은 걸음을 보이고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은 정문사령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본적으로 6번 달리는 에이스가 직전부터 마필이 변화하고 오면서 또 지금 감량 기수인 김덕현 기수로 기승을 시켰어요. 53kg. 확실히 게이트도 더 6번 게이트는 무난한 게이트고 충분히 앞선에 충분히 붙어줘서 라스트 역전도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6번 달리는 에이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현장에서 4번 논스 행진을 축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더 10번 정문사랑보다는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논스 행진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리겠고 목적권에서는 6번 달리는 에이스 혹은 10번 정문사랑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1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 마필의 컨디션 체크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현장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정리하겠고 2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혼합사 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정말 저한테 욕하고 싶어요. 정말 이 등신아 그렇게 복병마를 잡으면 뭐하나 붙여가는 마필을 못 잡는데 정말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제가 이 마필을 좀 갔을 때는 들어주지 못하고 또 약간은 뒤로 돌렸을 때는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마필 바로 2번 소울리 마제스틱입니다. 이때 달려라 레오를 춘파가 추천드렸죠. 달려라 레오 잡고 제가 이때 파이널 칸지로를 너무 지금 추천하고 있는 7번 파이널 칸지로를 너무 강하게 봤어요. 그래서 달려라 레오에 그냥 파이널 칸지로 이렇게 그냥 붙여가 버렸습니다. 달려라 레오에 그때 소울리 마제스틱까지 이렇게 붙여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으면 충분히 배당 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미련하게 현장에서 판단 미스를 했죠. 소울리 마제스틱 정정희 기수를 33조에 정정희 기수 기승시켜놓고 이마필의 승부다? 그거를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철경 기수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이마필이 또 선행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너무 거기에 너무 빠져 있었다. 함정에 빠져 있었다. 제 나름대로에 정정희에서 물론 외곽에서 잘 붙어주고 라스트에 직선에 뻗어 나오는데 이게 아차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선에서 달려라고 붙여서 따당으로 들어오는데 정말 뭐 달려라를 추천해서 방송 때는 그 마필을 추천해서 여러분 적중했었던 분들은 좋으셨겠지만 다소 현장에서 좀 충파가 아쉬웠다. 그런 부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준비했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고 이번에 소울리 맞을 때 당연히 봐야죠. 이 마필 이철경 기수의 기승은 그 부담쟁이 5키 플러스 4kg 55를 달고 있지만 이마필은 순발력 자체가 선행도 나가줄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외선의 빠른 마필들이 그렇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울리 마스터에게 더 편한 전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소울리 마스터는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7번 파이널 칸지노 지금의 무기력 같은 모습을 보여주죠. 마필이 좀 안에 갇히면서 나오질 못했어요. 직선에서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마필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는 외선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조영 기수가 충분히 모래를 안 맞고 외선입으로 이렇게 충분히 타준다면 파이널 칸지노로 이거 아낄 이유가 없는 마필이에요. 다시 한번 고만고만한 편성 만났고 파이널 칸지노 이거 꼭 안고 가야 됩니다. 파이널 칸지로 노려가야 되고
여기 한두만 더 보자면 6번 알리바바 마린입니다. 알리바바 마린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뭐 정말 최선을 다했고 문세인 기수가 정말 영리한 기승, 전개도 잘 풀어냈고 다 뽑아냈다 볼 수 있는 마필이었는데 변화가 왔어요. 마필 자체가. 직전에 뛴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거 복귀가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다 나온 마필인데 훈련시 변화가 왔어요. 마필 자체가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직전에 알리바바 마린은 잊어라. 전보다 2월 16일, 3월 30일이 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진 내용이기 때문에 마필의 힘이 붙고 있고 변화가고 있고 자세도 밸런스도 맞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리바바 마린은 훨씬 더 순발력도 더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6번 알리바라 마린 높아천 자세가 잠깐 다소 높았는데 그 자세가 좀 낮아지면서 밸런스도 잡혀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번 알리바라 마린 저는 이번 경주 여러분께 꼭 가져가야 돼 마필로 말씀드리겠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2번 소울리 마지스틱 그리고 7번 파이널 칸지노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경주는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뚜렷한 인기 마필이 있죠. 앞선에서 전개하고 직전에도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마필 3번 인디레이드와 9번 세명스톰 이 마필이 또 앞에 빠르게 나가줘서 따당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직전에는 들어올 수 있었는데 약간의 50m를 남겨놓고 마필이 약간 두 마필이 약간 싸우면서 무뎌지면서 외곽에서 추임 마필이 두 마필이 역전을 하면서 이 마필이 3, 4착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가는 3번 인디레이드와 9번 세명스톰이 앞에 뻗어나가는 그림 속에서 다른 마필이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가. 그런 마필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이번 황금도야지나 6번 마샤 이런 마필들이 후미권 추입으로 날라올 것이고 또 기본적으로 앞선 선위권에서 역전을 노릴 마필은 8번 청계선 정도 될 것인데 저는 이 마필들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올 것인가? 그거는 3번 인디레이디의 기승하고 있는 문성혁 기수와 9번 세명스톰의 기승은 다나카 기수에 달려있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 두 마필들이 워낙 페이스가 빠르게 뻗어나갔기 때문에 타이밍을 좀 안 올 가능성도 높아요. 기본적으로. 직전에는 두 마필이 너무 병합을 하다가 무너졌던 내용이고 이번에는 다소 조금 그런 직전의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충분히 앞에서 따당이 가능하다 봅니다. 충분히 다른 마필들이 뒤에서 올라와서 역전의 놀이 타이밍을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3번 인디레드가 선행 나가고 또 9번 세명스톰이 옆에 붙여 나오겠죠. 근데 안 그러면 9번 세명스톰이 먼저 넘어가던가 직전에는 세명스톰이 작전을 잘 따서 마지막에 넘어갔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이제 외곽에서 마필들이 날라온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3번, 9번 따당 한 방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그나마 이제 선위권에서 올라와서 역전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5번 페더라이스트나 8번 청계성 정도로 보이는데 마샤나 2번 황금도야제는 타이밍이 좀 안 나올 것 같아요. 황금도야제 같은 직전에는 김영gun 기수가 외곽으로 딱 타이밍을 잡고 앞에 흐름이 약간 느려진다? 그 타이밍에 외곽으로 쫙 뽑아서 선행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런 와중에 다른 마필이 당황하고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속에서도 황금도야지가 앞에서 버텼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게 내선에 갇혀있는 전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직전만큼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선입보다는 뒤에서 한 발을 참고 한 발을 더 쓰는 게 나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황금도야지는 어떤 액션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직전만큼의 경주력을 보여주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3번 인디레이디와 9번 세명스톰 세게 보고 싶고 현장에서 판단하겠지만 저는 아마 3번 인디레이디를 더 세게 보고 갈 것 같아요. 이 마필 자체는 확실히 마필이 올라왔고 또 문서혁 기수가 기승하면서 52.5 충분히 이번에도 선행을 나가줄 수 있고 이 마필이 굳이 선행을 나가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세명스톰을 내주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차피 빠른 흐름 속에서 다른 마필 타이밍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3번 인디레이디 9번 세명스톰 추천드리겠고 그나마 이 마필들을 좀 역전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저는 8번 청계성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3경주는 좀 간단하게 앞선 경주들은 1, 2, 3경주 같은 경우는 제가 비중을 크게 두진 않았어요.
근데 분석 자체는 많이 했고 제가 소개드린 마필들 충분히 여러분이 챙겨가실 수 있는 마필들이고 그나마 이 마필에 좀 변화가 오거나 조금 흐름을 깰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존재하기가 좀 어려운 경주. 흐름 자체가 원활하게 흘러가는 1경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1경주는 워낙 변수가 많은 경주이기 때문에 일단 3경주까지 이렇게 지나가고 본격적인 건 4경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4경주 국산 5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으니까 마필들 자체들이 좀 전개의 영향, 당일 컨디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성이에요. 그런 마필들이 다수 편성되어 있고 앞선에서 가장 누가 편하게 흐름을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뭐 선행마가 유리한 편성이지만 뭐 굳이 선행마를 분류하자면 6번 럭키봉화 정도인데 1번 승리 플러스는 직전에 안토니 계산을 내 맘먹고 뽑아줬는데 이번에 1번 게이트에서 그만큼 빨리 뽑아줘서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가? 선행을 나가줘도 1번 승리 플러스는 믿음이 좀 덜한 마필이에요. 1700은 소화할 만큼의 능력이 있는 마필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되기 때문에 고민이고 럭키봉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경기수가 워낙 외곽에서 빠르게 뽑아주면서 페이스 안배를 잘해줬고 입상을 거뒀던 마필인데 김덕경 기수가 아무리 감량 이점이 있다곤 하나 럭키봉화가 다시 한번 그런 만큼의 경주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기 때문에 앞선 나가는 마필 이 두 마필 저는 크게 믿음은 덜 떨어지고 여기에 바로 이제 뒷직선의 승부를 보면서 앞선을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9번 스타리스트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액션 자체가 근데 크게 나와주지 않았어요. 문성혁 기수가 기승했던 부분도 그렇고 유승환 기수가 기승했던 그때 당시에도 그렇고 마필 자체가 변화가 오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제 마필이 서서히 변화가 오면서 긴 거리를 이제 쓰기 시작. 이 마필은 좀 긴 거리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박우른 기수가 직전에 기승을 해봤습니다. 근데 큰 액션이 나와주지 않으면서도 직선에 이제 마필을 추진을 해봤을 때 그 추진 탄력이 상당히 좋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박우른 기수가 재기승으로 돌아온 시점에서는 이거는 액션입니다. 액션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뒷직선에서 무빙 승부로 3코너 이전에 충분히 앞선까지 빠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편성을 만나기 때문에 경주 흐름 자체가 뭐 아주 빠르지 않아요. 그렇다면 스타리스트가 충분히 그만큼의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다가 외곽의 9번 게이트예요. 이 점은 상당히 2점. 처음에 1, 2코너를 돌아 나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코너를 돌아 나와서 뒷직선에서 박우른 기수 주특기인 외곽 뒷직선 무빙 승부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마필입니다. 그만큼 마필이 변화가 오고 있고 마필은 확실히 살았습니다. 타이밍만 잘 잡으면 돼요. 그만큼 힘도 있고 저는 이 마필이 액션이 나와줄 거라 봅니다. 훈련 시 모습이나 패턴이나 여러가지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9번 스타리스트를 이번 경주 축으로 놓고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후차권에 볼 수 있는 마필은 뭐 한발 추입 쓸 수 있는 10번 천년애비 워낙 강력한 추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1700에서 다시 한번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치는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2번 호프킹덤 이 마필이 뭐 직전에 최강스타라 약간 아쉽게 경합을 하다가 이착을 했지만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승급을 했지만 마필이 6등급에서 보여준 경쟁력은 다른 마필들은 어느 정도 압도했기 때문에 저는 승급전에서 충분히 5등급에서 통할 수 있는 걸음이다 보고 있어요. 이번 호프킹덤도 마필이 서서히 변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호프킹덤 소개를 해드리겠고 축으로는 가져가는 마필은 9번 스타리스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5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8두 정말 말이 없습니다. 쉽게 보면 리턴 매치라 볼 수 있는 마필 2번 정동독주와 6번 청담호란 이 두 마필이 리턴 매치로 따당 1, 2착 들어올 수 있는 편성이기도 해요. 그런 와중에 정동독주보다는 그래도 청담호랑이가 보여준 충분히 데뷔 이전째 보여준 걸음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쉽게 추입으로 올라온 천년애비 이 마필에게 따였지만 그래도 청담 호랑이는 충분히 자신의 능력을 보였다. 이번에도 충분히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기 때문에 청담 호랑이를 뺄 수 없는 마필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뭐 2번 정동독주, 그리고 뭐 6등급에서 그나마 성적은 어느 정도 보여줬던 3번 다이얼 레어, 그리고 선행 나가서 앞선을 장악해서 버틸 수 있는 4번 캐러시커. 이 세두인가? 6 놓고 2, 3, 4인가? 이거 저배당이죠. 저배당인데, 이렇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은, 내 폭탄급 마필인데, 이 마필은 데뷔전을 치르면 훈련시 변화가, 데뷔전을 치르고 훈련시 변화가 확실하게 변화가 오고 있고, 마필 자체가 힘이 붙고 있는 마필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1700m가 되는지는 좀 검증이 필요합니다. 마필 자체가, 걸음 자체가 뭐 아주 부드러운, 그리고 밸런스가 완벽한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별 볼이 없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병권 역할로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봐요. 이변을 일으켜낼 수 있는 마필이라고 봅니다. 변화가 오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4세고 이제 변화가 이제 어느 정도 없는 마필. 근데 변화가 오고 있는 3세 마필 바로 5번 킹포스 원입니다. 정말 뭐 데뷔전 때 보여준 게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록이 1000m에서 1분 05초 0. 물론 후미에서 뭐 11번 때지만 후미에서 뭐 부장 다 봤죠. 근데 직전에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오진 않았고 데뷔 준비를 제대로 하고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왔다. 그냥 왔다면 이번에는 마필이 변화가 오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시 패턴도 자체도 그렇고 충분히 긴 거리를 소화해낼 수 있는 주법 자체는 아니에요. 체형 같은 경우는 저는 긴 거리가 좀 적합하다 보는데 주법이 아직은 좀 긴 거리 1300부터 서서히 올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했는데 1700 좀 나왔는데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5번 킹포스원 이거 좀 해볼만하다. 마필이 이제 뛰는 법을 습득하고 있어요. 워낙 약체 편성이라 저는 여러분께서 좀 복병마나 배당권으로 노력할 수 있는 마필은 5번 킹포스원 정도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고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6 놓고 2, 3, 4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에요. 6번 청담 호랑이는 이 정도 편성에서 인정을 해야 되고 2번, 3번, 4번 중에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의외로 이번 경주를 강력하게 이제 몰아가기보다는 좀 소액으로 배당을 가지고 갈 수 있는 5번 킹포스 원을 여러분께 좀 노려갈 수 있는 복병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 5경주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뭐 승부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한 놈만 조집니다. 한 놈만 12마리 출전인데 한 놈만 조집. 그 앞에 놓고 피아노 치든 한두 마리 붙여가든 일단 먼저 이제 전개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른 마필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1번 우라칸. 이 마필은 뭐 1번 게이트이고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과 조건을 만났어요. 근데 선행을 쉽게 나가주냐? 쉽게 못 나가죠. 네, 외선에 붙어지는 7번 스마티아데 그리고 6번 데디그로디 이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쉽게 나가준다? 글쎄요. 저는 충분히 압박이 가해지고 우라칸이 단독 선행이다? 이거는 저는 보장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선행 나가서 그리고 이 마필이 버틴다? 선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마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라칸은 버티면 제가 못 맞히는 거고 그냥 자르고 가겠습니다. 1번 우라칸은 자르고 가고 6번 데디그로디 인기를 많이 모을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뭐 안마의 경주들을 상당히 잘 뛰었고 이제는 이제 안마의 경주가 아닌 다른 마필들 뛰는데 충분히 특별 경주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10주 만에 출전하는데 패턴 자체나 이런 뭐 마필이 아직 다 안 올라왔다. 예전의 상태 100%는 아니다. 컨디션을 좀 더 올리고 있다. 약간은 무거워 보이는 모습도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데디글러링 현장까지 체크가 필요한 마필이고 중파가 이번 경주에 뭐 적심하고 노리는 한 놈만 주지는 마필은 바로 7번 스마티 아들입니다. 스마티 아들 같은 경우는 뭐 직전에 이거 바닥치고 4월 14일날 바닥치 이거 뭐 4등급 올라와서 이거 별거 없는 마필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4월 14일, 5월 18일 의미가 없는 경주예요. 4월 14일 같은 경우는 스마티 아들은 워낙 이제 편성 자체가 강했고 다른 특별 경주이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 속에서 또 앞선도 못 나가지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그냥 후미권에서 그냥 왔던 내용이고
그리고 거리도 1400m였어요. 그리고 5월 18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김정민이 초반에 액션을 안 보여줬다가 갑자기 뭐 한 50m 지나서부터 내선에서 갑자기 추진을 안 하더라고요.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전개를 펼치면서 앞선에 무리하게 빨리 붙어줬다가 치고 나오는데 앞다리와 뒷다리가 부딪혔어요. 마필이 이제 교차가 되면서 마필이 뒷발이 앞발을 딱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필이 주저앉으면서 순간적으로 뭐 마필이 무너지면서 중심이 무너지면서 김종현이 낙마할 뻔도 했죠. 그런 와중 속에서 편자 뒷편자가 또 빠지고, 그래서 직전에 스마티아드는 뭐 직선에 당연히 걸음이 나올 수 없죠. 그런 와중 속에서 이미 마필은 밸런스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지고 편자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스마티아드 직전에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떠냐? 마필이 확실히 이제 훈련을 패턴을 좀 변화를 가져가면서 좀 만들고 있어요. 그런 이제 앞다리나 뒷다리가 교차되는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앞다리가 좀 날려요. 마필의 다리를 이렇게 차고 나갈 때 발굽이 좀 날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교정하는 조교를 시행하고 있고, 밸런스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던 부분이 좀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티아드는 충분히 순발력도 있고 스피드도 지닌 마필이에요.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스피드를 지녔기 때문에 이번에 마필을 훈련을 잘 시키고 나는 송재철 기수가 마필을 만들어 오고 자기가 기승을 합니다. 그리고 송재철 기수는 초반에 강한 승부를 보는 기수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스마티아드와 잘 맞는 기승 기수이고 또 자신이 훈련을 통해서 마필을 변화시켜 오기 때문에 저는 7번 스마티아드 이번에 큰 이상이 없으면 저는 이거 놓고 때립니다. 현장에서 큰 이상이 없으면 저는 이거 놓고 때립니다. 스마티아드 이 마필은 선에 나가면 더 뛰주는 마필은, 물론 내선에서 오라칸이 먼저 나가준다 해도 바로 외선에 붙어주면서 3, 4코너에서는 스마티아들이 먼저 치고 나오면서 앞에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거리도 1200m예요. 스마티아드는 1400m, 1300m 그 부족한 여건을 1200m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주 거리를 만났어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뭐 데디글로를 충분히 10중 안에 출전하고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지만 약간은 다소 무겁다. 그리고 우라카는 선행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충분히 외선에서 바로 붙어주는 스마티아델이 우라카를 넘어가면서 역전을 하면서 우승까지도 걸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티아델은 저는 이번 경기 이거 놓고, 이거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리는데 저는 현장에서 충마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이 마필이 여러분께서 꼭 챙겨가라. 이 마필은 절대 직전에 두 번의 경주가 마필의 능력이 없어서 걸음이 없어서 이렇게 바닥을 친 내용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한 놈만 조집니다. 7번 스마티아드를 놓고 피아노를 치던가 아니면 이 마필에 한두 마리 정도 붙여가는, 이렇게 이 한 마필 소개해드리면서 6경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 혼합 3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 온 마필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에도 타이밍이 온 마필에 기승하고 있는 기수가 송재철 기수인데요. 3번 서울탱크입니다. 왔어요, 타이밍이 왔어요 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충파 이제 관리형 마필인데 호노에서는 약간의 외삭기를 보이고 직선에서는 채찍을 대면 약간의 내삭을 보이는 마필. 그래서 약간의 마필이 이제 밸런스 자체가 흔들리는 마필이었는데 그 마필을 김옥순가 기승을 해오면서 그런 순치를 서서히 시켜놓은 마필이에요. 직전에는 이 서울탱크를 가지고 내선에서는 내선을 뻗어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서울탱크는 직선에 들어가면서 바로 외곽 무빙으로 뽑아서 외곽에서 한 발 치는 마필입니다. 그 와중에 순치가 어느 정도 됐고, 송재철 기수가 이번에는 직접 만지고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출발 조교까지 시행을 했어요. 서울테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뭐 김효승 기수가 기승했을 때는 최후미권에서 그냥 한 발 써보는 정도로 이렇게 전개를 펼쳤지만, 서울테크는 기본적으로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순발력도 충분히
1800m 초반, 14초대 초반, 14초대까지 나와주고, 기본적으로 4코너까지 나와주는 순발 스피드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울탱크가 홈에만은 있지 않은 마피다. 이번에 스타트 출발 조건까지 시행하고 나온다. 송재채 기수가 기승한다.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5번째 이내에 붙어갈 수 있는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외곽, 중위권 외곽으로 이렇게 빼서 추입 한 발을 노리는, 라스트 역전 한 발을 노리는 그런 전개를 펼칠 가능성이 높고, 소울탱크는 충분히 힘이 있는 마필이고, 마필이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이거 노리고 갑니다. 다른 마필들 뭐 흥복드림, 뭐 33 빅토리, 그리고 뭐 대군천하 아니죠, 뭐 베네딕트, 뭐 체인지 메이커, 이런 마필들의 뭐 같이 경주를 펼치면서 소울탱크가 졌으니까 이번에 그런 마필들 또 그런 마필들을 졌는데 이길 수 있겠어? 하지만 소울탱크는 다 뽑아낸 걸음이 아니에요. 다른 마필들은 다 뽑아내서 최선을 다한 걸음이고, 그리고 그 마필들은 지금 또 부담 중량까지 올라왔습니다. 조건 자체가 좋지 않다. 그런 와중 속에 소울탱크는 다 보여주지 않았다. 조건 자체가 오히려 다른 마필들에 더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울탱크, 저는 이 마필을 노리고 조집니다. 이 마필을 꼭 여러분께서 안고 가야 돼. 복병마 노리자. 여러분들이 노리자. 제가 뭐 설명을 드렸죠. 마필이 어떻게 전개를 펼칠 것이고, 기본적으로 홈에서도 추입 한 발이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굳이 처음에 자리를 못 잡는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승부가 제대로 걸린다? 그러면 이 마필은 앞선, 바로 2선에 붙어주는 5번째 이내에 붙어서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 게이트도 3번 게이트예요. 확실히 좋은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3번 서울탱크 노리고 가야 될 마필이고, 이 마필이 서울탱크를 노리고 간다. 그러면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뭐 흥복드림이나 9번 베네딕트, 뭐 대군천하, 이런 마필들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흐름에 페이스의 영향을 좀 덜 받는 마필이 더 유리하다고 보였어요. 그렇다면 5번 그레이트 조이나 6번 체인지 메이커가 소울탱크의 입상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체인지 메이커나 그레이트 조이는 좀 선출이 자유로운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중후미권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또 앞선이 좀 치열해요. 앞선에서 마필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와중 속에서 5번, 6번이 소울탱크가 왔을 때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꼭 노려가는 복병마 3번 서울탱크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 스포츠 조선배 국산 오픈 3세 2000m 경주입니다. 3세 이상 2000m 경주인데, 뭐 2등 대부분 마필들이 뭐 2등급 3등급 마필들이에요.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뭐 강하다 하기도 그렇고 약하다 하기도 좀 애매모호한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강해 보이기도, 어찌 보면 뭐 2등급에서 좀 전전긍긍하고 있는, 1등급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액면 자체를 지닌 마필들은 아니에요. 2등급에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지만 1등급에서는 경쟁력을 펼칠 수 없다. 그러면 이번에 스포츠 선배 상금이 많은 경주에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다면 상당히 치열할 수 있는 레이스예요. 제대로 된, 저는 이번 경주에 좀 제대로 된 안장을 만난 마필 3번 서울별의 별은 직전 경주들보다는 좀 이 마필은 관심권에 가져가야 된다. 2등급에서 생각에 뭐 안말 대상 경주 동아일보배 그 이후에 마필이 뚜렷한 모습을 그렇게 못 보여주고 있다. 뭐 직전에 뚝선배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는 없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이 마필은 김용규 기수 안장보다는 원래 박우른 기수가 기승하고 잘 탔던 마필이에요. 작년 서울의 별이 작년 경기도지사배로 우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800m. 그만큼 서울의 별은 좀 긴 거리에 적합하고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지만 라이스 추입 한 발이 상당히 좋은 마필. 그거를 잘 끄집어내는 마필이 박우른 기수입니다. 저는 서울의 별의 박우른 기수 53kg나 부담 중량, 이건 상당히 메리트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서울의 별은 체크를 해 가야 마필. 다만 아쉬운 게 요배통. 최근에 6월 6일날 요배통 병력 전력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얼마나 완화됐을지. 훈련시 패턴 모습으로는 수영 조율까지 실시하면서 크게 이제 마필이 요배통 여파가 크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현재까지 마필의 컨디션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3번 서울의 별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 가야 될 마필이고,
제가 다른 마필 뭐 12번 초인마 이 마필은 2000m 저는 1800m는 좀 봐줄만 한데 초인마 2000m 물론 작년에 이제 2000m 경주를 뛰었죠. 장간배 2000m를 뛰었는데 2000m의 여력은 초인마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최근에 마필 걸음 자체들이 능력 걸음 자체들이 좀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인마를 강하게 본다? 그것도 약간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초인마가 충분히 더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앞으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은 약간은 정체기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2번 게이트 문생기수 안장이긴 하지만 2000m 소화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현장까지 살펴봐야 되겠고 중파가 이번 경기에 노리고 갈 수 있는 마필은 7번 패스트 패션 이거 복병마로 소개해드린데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팅이 56점이죠. 56점이면 3등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등급. 이제 막 3등급이 올라온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이번 경기에 되냐? 이 마필은 거리가 늘면 늘수록 훨씬 더 유리한 마필이에요. 그리고 직전에 보여준 걸음들이 이 마필이 다 아닙니다. 잠재 능력이 더 있는 마필이고 아직 다 보여주지 못했다. 거기에 빅터 루기스의 특유의 긴 거리에서 경주를 펼치는 그런 액션들을 봤을 때는 또 53kg는 부담 중량 다른 2등급 마필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다. 충분히 패스트 패션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기 때문에 강자들과의 경주지만 이번 경주를 통해서 이 마필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 저는 판단되는 마필이고 저는 빅토리기스의 특유의 말머리를 기대하는 마필 그리고 이 마필은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체크해야 될 복병마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 4등급마 3등급마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앞으로 더 기대치가 있는 마필 7번 패스트 패션 여러분께 복병마로 소개를 해드리겠고 꼭 여러분께서 이번 경주 체크해야 될 마필 3번 서울해별 그리고 7번 패스트 패션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이번 경주도 대상경주죠. 경기도지사배 3세 안말 2000m 대상경주에 작년엔 1800m로 진행됐던 경기도지사배가 이번에 2000m로 진행돼요. 정말 2000m이기 때문에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전에 이제 코리아노코스에는 1800m에서는 빠른 주로가 통했던 약간 비오고 젖어있는 주로에서 빠른 앞에 나가서 딥마인드가 선에 나가서 버텼던 내용이고 내선에서 앞선에 붙었던 흥부자가 이렇게 따당으로 버텼던 내용이라면 이번에 코리아노코스는 이번에 이제 코리아노코스 지나 경기도지사배는 2000m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몰라요. 기본적으로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무리하게 펼치는 것보다는 선위권, 중간권에서 라스트의 힘을 쓰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이 더 유리하다고 보였어요. 그런 와중에 기대치가 있는 마필은 10번 스마일 걸 그리고 다이아로드는 이제 새롭게 신흥 도전 세력인데 다이아로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10번 스마일거를 기본적으로 이미 페달러리스트 잡았는데 기본적으로 2000m가 통할 수 있는 뭐 혈통과 조건, 체형 이런 부분을 지녔기 때문에 기대되는 마필은 10번 스마일걸이고 그리고 취입을 한 발을 올 수 있는 마필은 뭐 미스트 팩터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상을 노릴 마필은 11번 대한마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00m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에 뚜렷하게 어떤 마필 충마다 어떤 마필 복병마다 노리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경주예요. 이 마필은 현장 컨디션이 중요하고 마필이 얼마나 더 성장했는가 2000m를 소화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관건인데 그나마 저는 2000m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뭐 걸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10번 스마일 걸 그리고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12번 미스패터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미스패터는 혈통상으로는 그렇게 긴 거리 좀 고민이 되고 그리고 딥마인드도 직전에 뭐 선행을 나가서 보셨지만 이 마필이 굳이 선행 마필은 아니에요. 선행권은 충분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딥마인드도 직전에 우승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딥마인드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그나마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10번 스마일 거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00m는 좀 조심히 들어간다. 이번 경기는 좀 강하게 들어가기에는 저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크게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현장 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경주는 좀 여러분께서 조심히 그리고 소액으로 좀 큰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구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 1등급 1400m 경주입니다. 8두의 단촐한 편성이에요. 1등급인데 이번 경주에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 젠터런이 다이시안 이너마필드는 이제 8세가 되고 젠터런이도 1400m에서 이제 경쟁력이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 물론 김규배 기수가 잘 탈 수 있는 마필이고 충분히 경쟁력을 아직까진 걸음이 크게 무뎌진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마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진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에 볼 수 있는 마필은 뭐 선행 또 다시 한번 네츠 게이트에다가 또 선행 나갈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이번 브라이트 캣 그리고 2등급에서 1등급에서 올라와서 충분히 1등급 경쟁력을 보여줬던 4번 토스코 노바켓 또 부중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지만 충분히 1등급에서 걸음이 통하는 5번 위너골드 여기에 컨디션이 최근에 많이 올라온 그리고 많이 올라왔다면 충분히 1등급에서도 한 발을 쓸 수 있는 7번 흥룡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레드 안에서 저는 정리된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레드 중에서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7번 흥룡이에요. 기본적으로 1번 브라이트 캐시는 이런 마필 선행 나가고 토스코너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선위권에 붙어서 한 발을 노릴 텐데 흥룡 같은 경우는 앞선에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바로 1번 브라이트 캣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고 아니면 2선, 세 번째, 네 번째 붙어가면서 라스트에 한 발을 노릴 텐데 흥룡 같은 경우는 컨디션이 올라온 흥룡은 1등급에서 어디 내놔도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적인 기수 이준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다. 그때 53kg입니다. 부담중이. 저는 흥룡은 이번 경주 더 봐줘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른 마필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끝난 마필이 아니에요. 이제 5세고 마필이 아직 5세고 끝난 마필이 아니고 컨디션이 올라온 흥룡은 1400m에서 충분히 좋은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이 선행 마필, 추임 마필, 선임 마필 뚜렷하게 정할 수 없는 자유형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흥룡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꼭 노려가야 될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1등급에서 굉장히 높은 자질을 보이는 마필이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이렇게 한 마필은 51kg 부담력을 다시 다고 있고 선행나스 1번 브라이트 캣이나 4번 토스트 마켓 그리고 5번 위너골드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저는 한방 내용 두 방으로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고 기본적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7번 흥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1경주 국산 4등급 13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에는 제가 직전에도 언급드렸던 8번 비욘드 오버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선행을 노린 마필들이 좀 다수 보여요. 기본적으로 2번 백산포스 그리고 5번 라온세레나 6번 매니그랜드로 선행을 노릴 수 있겠고 거기에 10번 스트라이더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좀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비욘드 오버 같은 경우는 앞선에 누가 나든 너네들 선에 나가라 나는 내 페이스대로 끌어나갈 테니까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고 3코너 4코너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직선 들어가는 시점에서 4-5번째 붙어주면서 직선의 라스트 한 발을 역전을 노리는 마필인데 빅토르기스의 전형적인 기승사일과 이 마필이 맞는 마필 서서히 마필이 끌어올라오는 마필 그런 마필이 1300에서 더 좋은 여건을 보여주고 비욘드는 확실히 마필이 올라왔다. 4등급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보여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비욘드 오버를 이번 경주 축으로 가져가는 게 맞고 여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은 10번 스트라이더 업입니다. 스트라이더 업은 직전에 이제 라인 기수가 워낙 앞선에 빠르게 붙어주면 잘 나와줬는데 이 마필 자체도 선취입이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볼 수 있는데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스피드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범현 기수 외곽 캐팅을 하지만 충분히 앞선에 뻗어나오면서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스트라이더 업은 승급전이지만 전혀 10번 게이트 문제가 안 된다. 그래도 부담주한테 내려놨기 때문에 저는 10번 스트라이더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마필 챙겨가야 되는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4번 글로벌 천하 같은 경우는 이 마필은 뭔가 아쉬워. 뭔가 한 끗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마필 체형이나 이런 부분들 훈련 이런 부분 다 좋은데 한 끗이 아쉽다고 해야 돼. 게이트는 확실히 내려왔는데 부담량이 또 56이에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좀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글쎄요. 저는 좀 글로벌 천안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 라온 세레나 같은 경우는
정말 빠르게 선행을 임경규 씨가 뽑아주는데 아마 선행을 나가려고 할 거예요. 선행 나가죠. 더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빠르게 나가준다면 편하게 나가주는 아웃세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필인데 레선에 있는 베산포스나 6번 매니그랜드, 4번 글로브즈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근데 라운세레나가 선행이라 보시는 분들은 이 마필을 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에 나가면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그렇지만 이제 외곽에서 압박하는 10번 스트라이더 이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 물론 그런 거를 대비해서 현장에서 만약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컨디션 여건이 마련됐다 하면 라운세레나의 충파는 가져갈 수 있는 마필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니그랜드는 문생기수 안장이고 최근에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고 승급을 했지만 충분히 52kg 부담 중량에 올라오고 있는 마필을 봐줄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전개가 막 뚜렷한 마필은 아니에요. 물론 좀 앞선에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얼마나 직전보다 좀 빨라진 페이스에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이번에는 게이트가 1, 2번 게이트가 아닌 6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무리 문생기수긴 하나 매닝그랜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기에 앞선 누가 가든 페이스가 느리든 빠르든 자기 페이스대로 끌어나가는 8번 비욘드 오버를 축으로 추천되어 있고 무척권에서는 10번 스트라이더 혹은 내선에서 이제 4번, 5번, 6번 중에 컨디션 현장에서 좋은 마필들 골라가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 청파 추천드린 마필 8번 비욘드 오버 추천드리면서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1개 경주 진행했어요. 총파는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좀 목소리에서도 좀 힘이 있죠. 좀 자신감 있게 컨디션 업해서 선택과 집중 제대로 해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적중과 배당 동시에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일요경마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직전 1주차, 2주차, 3주차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충파의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배당을 잡아내는 한방 두방으로 적은 막권으로 큰 배당을 여러분께 안겨드릴 수 있는 충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자 예상 함께 해주시고 또 현장 톡방에서 함께 해주시면 오셔서 욕해주세요. 못 맞추면 욕해주세요. 제가 멘탈이 깨지든 어쨌든 현장에서 욕하시면 단톡방에서 욕하시면 좀 충파가 멘탈이 깨지긴 하는데 그것까지 감안하고 강력한 멘탈을 잡고 이번 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중에 다음 주에는 주중에 방송 하나 정도 찍을 생각이에요. 다음 주 주말에 다음 주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뵐 것이고 이번 주에 좀 자신감 있게 충파가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일요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챙겨가시고 대박 나시고 다음 주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